자, 2교시 연결해서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클래식하다라고 하는 거는 예전부터 해왔던, 즉 역사가 깊은 그런 내용들이 클래식하다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식기들의 디자인적인 것들, 그러니까 16세기 또는 식기의 초창기서부터 계속 사용해왔던 모습들, 하지만 되게 비싸 보이는 가치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었던 특권층의 특징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식기들의 특징들입니다. 자, 커틀러리라고 하는 거는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기물들을 커틀러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얘네들은 재력이 엄청난 것들을 표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전에 일반인들은 나무 시기를 사용을 했는데, 자, 왕이 되다 보면은 우리 사극 같은 데 보게 됐을 때 되게 막 독극 막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정치적인 영향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귀족들은 이제 독살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권력의 상징, 재력의 상징으로 은이나 은도금의 커틀러리를 장식을 사용하고요. 자, 손잡이 부분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진 명품입니다. 그러니까 손잡이에도 이제 장식,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만든 세공이 되게 장식물들이 많아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클래식하다라고 하는 거는 16세기 가장 강대국이었던 영국 스타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유럽식의 길이가 긴 정찬용 커틀러리가 적당합니다. 이제 조금 더 포크나 아니면 손잡이의 길이감이 사이즈가 큽니다. 자, 글라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크리스탈에 대한 기공 기법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크리스탈로. 자, 린넨 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장식성이 풍부하거나 은은한 무늬의 테이블 클로즈, 경우에 따라서 생략 가능하다. 생략 가능하다라는 건 아까 제가 가구가 비싼 경우에, 가구의 재질적인 표현을 해야 되는 경우엔 테이블 클로즈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 자, 500에서 500, 550에서 550의 크기의 무늬가 없는 흰색의 냅킨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는데, 자, 이때 당시에는요, 테이블 클로즈, 즉 면직물을 만들 때도 사람이 손으로 직접 짜내요. 그래서 얘네들이 패턴이라고 하는 애가 등장하지 못해요. 그러면 패턴이 없는 거를 장식을 어떻게 하냐? 자수로. 그래서 하얀색 천에 자수로만 얘네들이 장식을 할 수 있었던,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지 클래식 연출이 조금 더 디테일해지거든요. 그렇고, 그래서 하얀색 천을 갖고 있다, 즉 새거에 대한 면직물을 갖고 있다도 부의 상징으로 사용이 됐던 시대였어서 무늬가 없는 흰색의 냅킨을 사용하고, 자, 테이블 클로즈 냅킨은 세트 제품을 권장한다. 그러니까 귀족이잖아요. 그래서 막 나중에 우리가 캐주얼 스타일 공부할 때 되게 많이 등장하는 그런 스타일링 용어가 있는데, 믹스 앤 매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나의 스타일을 만들어내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권위적이고 굉장히 고급지고 돈이 많은 특정 계급들의 특징들의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다 세트로 구성이 되어야지만 클래식 연출이 매끄럽게 보여집니다. 자, 고전적인 문양의 패턴이나 손으로 술을 놓는 제품도 가능하다. 근데 또 더군다나 완전 비싼 거는 고전적인 문양의 패턴이나 미안해요. 전통적인 다마스크 직물. 다마스크 직물을 혹시 알까? 모를 것 같은데, 다마스크. 찾아보라면 안 찾아볼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구글에다 검색을 해서 보여줘야지. 다마스크. 자, 요런 거.
이런 게 다마스크 직물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거 말하면 맨날 실크 벽지 모양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거를 우리 스타일링에서도 어떻게 연관적으로 볼 수가 있냐면, 이 다마스크에 대한 면직물을 예전에는 이 물레로 이렇게 짤 때 이 다마스크의 모양을 만들려면 얼마나 더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적은 양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귀족들이나 되게 고급스러움의 상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 다마스크의 직물의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이 고급스럽다라는 게 굉장히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인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패턴들을 보면서 고급스럽다라는 걸 연상할 수 있어서 실크 벽지에도 일부러 이런 모양들을 집어넣는다 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샤넬 자켓이나 요새 구찌에서도 이거 다마스크 직물들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자꾸 내 얼굴이 보여가지고 다행히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서 좀 다행이긴 한데, 아무튼 다마스크의 직물의 모양들도 이렇게 그렇게 공부를 해서 볼 수가 있고요. 왜 한꺼번에 이게 안 넘어가는지. 자, 그리고 벨벳이나 실크의 트리밍한 고급스러운 러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마스크 직물이랑 일맥상통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천연적인 재질, 천연적인 재료에서 얻어지고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되게 오랫동안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고급의 기술만 갖고 있는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적은 면직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고급의 소재. 자, 식탁 소품으로 은으로 만든 피규어, 촛대 등의 악센트로 활용한다 라고 하는데, 이 촛대가 이 바로크풍을 가장 테이블 위에서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촛대거든요. 여기 아까 앞 페이지에서도 이 사진의 촛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삼지창처럼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크 양식이 뭐냐면, 자, 하나의 세로축을 기반으로 좌우 대칭적이면서 그리고 높이감, 그러니까 격조 있는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바로 이 바로크풍의 클래식 스타일인데, 그런 걸 가장 함축적으로 다 갖고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다 갖고 있는 게 이 촛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래식하다라고 하는 테이블 연주를 다 보게 되면 이 은색 삼지창, 클래식한 촛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냅킨 링을 사용하지가 않아요. 왜 냅킨 링을 사용하지 않냐면, 제가 아까 하얀 새거에 대한 면직물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귀족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냅킨을 접어서 얘네들을 자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이외의 것들도 필요 없습니다. 자, 최고급 코스 요리를 곁들이는 정식의 만찬, 결혼식 상차림, 부모님 생신상 등의 격식을 차린 상차림, 보수적이며 전통을 존중하는 경제적이고 여유가 있는 계층 대상의 고급 레스토랑, 호텔 내 레스토랑의 스타일로 사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클래식 스타일 1교시 또는 1.5교시까지 했고요. 제가 이 클래식에서 연결을 해서 또 제가 준비한 PPT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아예 엘레강스까지 공부를 하시고, 클래식하다, 엘레강스하다라는 게 좀 차이점을 두고 이론적으로 쭉 정리한 다음에 시각적으로 이렇구나 저렇구나를 보면서 좀 깨우쳐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가 좋을 것 같아서 2교시 바로 엘레강스 스타일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6페이지입니다. 자, 엘레강스 스타일은요, 영국 스타일이 시대의 가장 강대국이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영국은 전쟁에서 많이 이겨요. 전쟁에서 많이 이겨서 이제 영토들을 되게 많이
이렇게 넓혀가서 힘이 권력이 있기는 한데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원초적인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자,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아름다움이 1000년 동안 갈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거는 누가 봐도 아름답다라는 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똑같이 사람이라면 다 비슷하게 느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생성된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를 공통적으로 사용을 해서 1000년 동안이나 같이 가도 질리지 않았었던 그런 스타일이었는데요. 그 프랑스에 대해서 무시를 했던 영국이 쟤네들이 뭐가 멋있다는 거야? 우리는 더 크게, 더 높게, 더 웅장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런 게 오히려 더 아름답진 않아 라고 해서 한 100년 정도의 짧은 1000년에 비례해서 100년 정도 짧은 유행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100년이라 그러면 되게 긴 시간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뭐 매스컴이나 핸드폰을 갖고 있을 때는 시대적인 흐름의 유행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지만 그런 연결고리가 없었던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100년이라는 시대적인 모습들을 유행을 했을 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프랑스가 이제 슬슬 강대국이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프랑스들이 조금 나라의 힘들을 키워가고 있는데 프랑스는 예술의 나라예요.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해서요. 그래서 그네들이 좋아했던 스타일을 기반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나는 영국의 저런 무식하고 웅장한 스타일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는 역사를 갖고 있고 옛날부터 우리는 르네상스의 스타일을 더 아름답게 생각해 라고 해서 만들어진 엘레강스 스타일입니다. 자, 엘레강스하다 아마 우리 지금은 고인이 되신 앙드레 김 선생님이 되게 막 엘레강스해요 라고 하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셔서 일반인들도 엘레강스하다라는 단어 많이 사용을 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다 단어의 뜻도 제대로 모르고 쓰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레강스의 스타일의 의미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책을 가서 동그라미부터 먼저 할게요. 자, 선발된, 품이 있는, 우아한, 고상한, 아취 있는, 프랑스의 양심이 프랑스 여성 동그라미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줄 칠게요. 자, 프랑스의 양심이라고 해서 줄 치고요. 섬세, 품이 이렇게까지 줄 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서 제가 그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스타일이 있어요. 로맨틱 스타일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어들을 사용을 할 때도 많이 자, 여성적이다 라고 하는 단어들을 쓸 때도 엘레강스하다 라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로맨틱하다 라고 하는 것, 여성스럽다 라고 하는 거, 로맨틱 스타일이야 라는 단어들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럼 제가 딱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자, 공주님풍 로맨틱 스타일, 여왕님풍 엘레강스 스타일입니다. 자, 엘레강스 스타일은요, 여성적이면서도 여기에서 표현하는 품이 있는 우아한, 고상한 이런 의미들을 꼭 갖고 있어야지만 엘레강스하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품이 있고 우아하고 고상하다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연상하기 쉽게 여왕에 대해서 연상을 하시면 조금 더 엘레강스에 대한 스타일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취 있는 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아취는 곡선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동글동글한 프랑스에서는요, 여성이 굉장히 아름답다. 그래서 나는 사실
프랑스 때 태어났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프랑스에서 이 엘레강스 시대에 태어났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 아마 역사적인 그런 책들을 보게 되면 미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미인의 그림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토실토실한 그런 이미지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슴의 풍만함들을 되게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성의 가슴 또는 곡선 이런 거에 대한 아름다움을 많이 느끼는 스타일입니다. 자, 섬세하고 품위가 돋보임에 여성 취향적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섬세하고 품위가 있다 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세세한 곳까지도 장식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고, 이 품위가 돋보인다 라는 거는 색조와 톤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톤들 중에는 이 엘레강스 하는 거, 페일톤과 라이트 그레이시 이 두 가지 톤들로 엘레강스하다라는 색들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팁 보시게 되면은 색의 미묘한 그라데이션을 기초로 로맨틱한 스타일의, 자, 로맨틱한 스타일이다라고 하는 거는 공주님 같은 스타일의 파스텔 톤의 회색 계열의 중후함을 가미하여 이미지들을 연출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파스텔 톤이다 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난주에 페일 톤이 아니라 좀 뭐라고 설명했었지? 페일 톤이 이제 파스텔 톤인데 그 페일 톤, 파스텔 톤을 쓰다 보면은 여러분들 파스텔의 이미지가 약간 20대 신입생, 소녀, 귀여운 여고생 이런 이미지들의 파스텔 톤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쓰게 되면 너무 여성적인 것들, 귀여운 이미지들만 강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만약 엘레강스 스타일을 연출하게 된다면 페일 톤은 주로 사용하지 않고 베리 페일과 라이트 그레이시를 사용을 하고 포인트적으로만 페일 파스텔 톤을 가미 정도, 그러니까 좀 몇 개만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레강스 스타일 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거 안 했다. 그라데이션은 다들 많이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변하는 거를 그라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점진적. 엘레강스 스타일의 연출 책 읽어볼게요. 공간 디자인에서는 크리스탈 샹들리에 또는 적당히 중화감이 있는 유연한 디자인이 좋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르네상스 시대 스타일은 극적인 사치를 되게 좋아해요. 저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싶게 장식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극적인 엄청난 화려함을 좋아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때 영국 시대에서 조금 16세기 후반이기 때문에요. 조금 기술에 발달합니다. 그래서 영국 스타일이었던 클래식 스타일이 이전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때 유리의 크리스탈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예쁘니까 이거를 샹들리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자, 바닥재와 카펫의 색상이 너무 밝거나 어두운 것은 금물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호가니 같은 거를 잘 안 씁니다. 밝은 색깔, 테이블 천에 테이블 클로즈들을 이렇게 덮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등나무나 호두나무 등의 온화한 나무결을 살린 테이블이 좋습니다. 아까 클래식도 나무를 사용했고 엘레강스도 나무를 사용을 했는데 이 나무의 색감도 아까는 다크하고 딥한 이런 색깔을 사용을 했다면 이 월넛 같은 온화한 색깔들을 사용을 합니다. 자, 채도가 높고 강렬한 색은 자제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여성의 우아함 이런 걸 사용할 때는 원색, 비비드하다라고 하는 거를 X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고전적으로 보라 계열의 색이 애용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요거는 역사적인 것들도 잠깐 공부를 하셔야지 되는데 책에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을 제가 찍어줄게요.
아까 앞서서 제가 서양의 문화들을 공부를 해야지 이런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된다라고 잠깐 설명을 했었었는데, 자, 여기에서 어디에서 보시면 되냐면, 자, 로코코라고 하는 184페이지 책을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84페이지에 보셔서 근데 이거는 진짜 요새 책 읽을 시간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르네상스 바로코풍. 자, 이제 로코코라고 할 때 요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때 센세이션한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185페이지에도 들어있는데, 자, 퐁파두르라고 하는 후작 부인이 있는데요. 이 퐁파두르라고 하는 후작 부인은 이탈리아인이에요. 이탈리아인인데, 이 이탈리아가 그때 무역에 굉장히 핵심적인 곳이었어요. 거기에 무역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외동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굉장히 문화적인, 예술적인, 또 미모도 굉장했다 하고요. 근데 그 여성이 이제 프랑스로 시집을 옵니다. 시집을 오는데 이 여성이 이탈리아에서 되게 최고급인 것들을 갖고 와요. 프랑스로 시집을 와요. 그러니까 프랑스인들이 보기에 너무 저 여성이 너무 예쁘고 멋있고 하니까 이 여성을 따라하고 싶은 그런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말로 표현하자면 아이돌인 거죠. 그런 아이돌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퐁파두르 여인이 개인적으로 비싼 염료였던 보라 색깔을 되게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라 색깔을 되게 좋아했던 이 퐁파두르의 부인의 영향을 받아서 이때 유행처럼 고급스러운 보라색들을 만들어서 썼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엘레강스풍들에서 보라색들이 되게 많이 사용해요. 자, 다시 책 207페이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고전적으로 보라 계열의 색을 애용을 많이 하고 여성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적자색이나 보라색을 기초로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베리 페일이나 라이트 그레이시한 적자색과 보라색을 씁니다. 절대 원색의 적자색 또는 다른 톤의 적자색, 다른 톤의 보라색을 사용하면은 엘레강스 스타일 연출하기 힘들어요. 망합니다. 네. 자, 화려한 색보다는 약간의 채도가 낮춰 순색에 가까운 색이 적합하다. 그게 바로 베리 페일 정도입니다. 고상하고 우아한 색을 효과적으로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톤색 배웠잖아요. 배워야지만 이런 것들이 설명이 가능하고 배워야지만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져서 이해를 할 수 있어서 꼭 배워야지 됐었겠죠. 네, 공부하다 보니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해요. 자, 식기류 같은 경우에는 흰색, 금색, 은색의 작이나 본차이나를 중심으로 파스텔 톤의 컬러를 곁들이는데요. 여기서 또 시대적인 배경을 선택을 하자면 점차적으로 도기의 발전들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도자기를 굽는 흙들의 재질들이 그렇게 상급 좋은 재질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본차이나였긴 하지만 가구에다가 구울 때도 유약이을 옛날 거였을 때 약간 크림 색깔, 누런 색깔이었는데 얘네들이 흙의 재질도 점차 이제 개발을 해서 하얀 색깔, 또 유약들도 하얀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하얀 색깔의 식기들도 즉 부의 상징으로 등장을 하고요. 자, 금색의 도약들도 이제 금도 녹여서 그릇에다가 바르는 유약들의 처리 방법들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런 식기들이 등장했을 때를 보시면 이제 식기들의 사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르네상스는 원초적인 아름다움들을 많이 모티브로 사용한다 설명을 잠깐 했었는데, 그래서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여성에 대한 아름다움을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상징들로 사용하는 것들을 많이 장식물도 사용합니다. 새, 조개, 꽃, 과일과 같은 생명체를 연상케 한다. 곡선의 장식, 아취 있는 디너웨어는 당연히 세트 제품을 사용합니다. 이것도 역시 귀족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2교시도 끝났네요. 3교시 해보겠습니다.